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취임 한 달을 맞아 기자회견을 연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주 부동산 대책은 맛보기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과거 다른 대통령들과 확연히 달라 보였던 건 대통령 스스로가 수요 억제책과 공급 확대안 모두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점이 드러난 부분인데요. 특히 수요 억제책은 아직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다고 강조한 발언과 다양한 방법을 통한 공급이 가능하다며 기존의 틀을 깨는 대책과 함께 빠른 속도를 언급한 부분이 눈에 띕니다. 그럼 오늘 이 대통령의 취임 한 달 맞이 기자회견 내용 먼저 김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생 회복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한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규제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습니다. 이번에 대출 규제는 맛배기 정도에 불과하죠. 최근 정부가 6억 원을 넘는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기로 한 데 이어 다양한 대책을 추가로 내놓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특히 부동산 시장에 몰린 자본을 금융시장으로 돌려 전체 흐름을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투기적 수요가 사실 부동산 시장을 매우 교란을 하는데 좀 전체 흐름을 좀 바꿀까 해요. 제 마음대로 되지는 않겠지만 이제는 부동산보다는 금융시장으로 옮기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주택 공급도 크게 늘릴 거라고 했는데 다만 수도권 신도시 건설과 관련해선 과밀화를 초래할 수 있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방 입장에서 보면 그거 소금물 계속 마시는 거 아니냐, 목마르다고. 계속 수도권 집중이 문제에 대해서 주택 문제가 생기는데 새로 자꾸 신도시 만들어 나가면 그게 또 수도권 집중을 불러오지 않냐. 이 대통령은 또 민생 소비 쿠폰에 대해선 소비 유발 효과가 높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소비 진작 더하기, 소득 지원 효과도 있죠. 서민들이 너무 먹고 살기 어렵잖아요. 그렇게 먹고 싶은 과일 한 개를 못 사 먹는 그런 사람도 사실 많아요. 다만 추가 지급 가능성에 대해선 재정 상황이 녹록지 않다며 일단 추가 지급할 계획은 없다고 답했습니다.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 검찰 개혁을 두고서도 이 대통령은 막힘없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중요한 현실적 과제이고 과거와 달리 반론도 적다면서 특히 추석 전까지는 제도의 얼개를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며 속도감 있는 권력기관 개혁 의지를 밝혔습니다. 고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모두 발언에서부터 권력기관에 대한 속도감 있는 개혁 추진을 강조한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검찰개혁의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했습니다. 동일한 주체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면 안 된다라는 점에 대해서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와 달리 수사권 분리에 대한 반론이 적다면서 기소를 위해 수사하는 나쁜 사례가 논의가 이뤄지는 동안 더 악화했다는 겁니다. 기소 자체를 목표로 수사하는 그리고 기소에 맞춰서 사건을 조작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죠. 여당 대표 후보들이 추석 전 검찰개혁 완수를 강하게 추진하는 것에 대해선 국회가 결단하기 나름이라면서도 불가능하지 않다고 반응했습니다. 제도 자체를 그때까지 어릴개를 만드는 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만 분리된 수사권을 누구에게 맡길지, 경찰이 비대해지지 않을지에 대해선 논쟁이 있다며 구체적 설명을 아꼈습니다. 최근 정성호 법무장관, 봉욱 민정수석 등의 인선을 두고 범여권에서 우려가 나오는 데엔 검찰개혁으로 인한 갈등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좀 원만하게 또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러려면 정부 안에도 또 검찰을 좀 잘 이해하는 사람이 맞는 게 유용성이 있겠다. 기자회견 뒤 이어진 5개 야당 지도부와의 오찬에서도 검찰 인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는데 더는 국민들이 정치 검찰의 검찰권 오남용으로 인해서 피눈물 흘리는 일이 없도록.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 본인이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는 점을 강조하며 차질 없는 검찰개혁 의지를 다시 한번 피력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검찰개혁을 강변했지만 실상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도록 수사기관을 권력의 신여로 만들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습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올해 장마는 벌써 끝인가 싶은데 장마 전선이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실제로 남부지방은 장마가 끝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부지방은 아직 장마 전선의 영향을 받겠지만 앞으로는 폭염이 더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류현준 기자입니다. 한반도 주변 위성 영상입니다. 북서쪽에 긴 띠 모양의 구름대가 보입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한반도를 뒤덮을 정도로 빠르게 확장하면서 많은 비를 뿌릴 정체전선이 그만큼 올라간 겁니다. 지난달 25일 정체전선의 위치입니다. 이때만 해도 한반도 남쪽에 자리 잡으면서 전국이 장마 영향권에 들어갔는데요. 일주일이 지난 2일 정체전선의 위치를 보시면요. 북서쪽으로 완전히 올라가 있죠. 그러면서 제주의 경우 지난달 26일, 남부지방은 그제인 지난 1일, 사실상 정체전선 영향을 완전히 벗어나면서 장마가 끝났습니다. 제주와 남부지방은 각각 15일, 13일에서 14일 동안 장마했던 건데 기상 관측사상 1973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짧은 장마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다만 당장 내일 정체전선 위치를 봐도 중부지방과는 상당히 가깝죠. 아직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남아 있어서요. 전국적인 장마 종료를 선언하기엔 이른 상황입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우리나라 상공을 덮으면서 제주도와 남부지방은 정체전선의 영향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음 주까지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기상청은 중부지방의 경우 고온다습한 남서풍의 유입으로 체감온도가 기온보다 높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문제는 북태평양 고기압에 고온 건조한 티베트 고기압까지 더해지면 더욱 강한 폭염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상 최악의 폭염으로 기록된 지난 2018년과 같이 큰 피해가 속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먼 북극의 해빙이 감소하며 평소보다 많은 열을 흡수하고 있고 뜨거워진 바다가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작년에 이어서 관측사상 최고 수준의 고수온이 북태평양에 유지되면서 북태평양 기압계의 강도를 강화시켰습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온열 질환에 철저히 대비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류현준입니다. 서울에서 또 차량이 인도를 덮치는 사고가 나서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잇따르는 차량의 인도 돌진 사고에 대해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승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택시 한 대가 인도 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인도 옆 공원에 나무를 들이받고 멈춘 택시 주변에는 크고 작은 파편이 널려 있습니다. 보도와 그 공원과 사이에 걸쳐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바퀴 두 개가 보도 위로 올라가긴 했어요. 사람들이 운전자를 꺼내서 CPR 하는 것만 저희가 보고. 오늘 오후 4시 반쯤 서울 도봉구 방학동에서 택시가 인도로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인도에 있던 5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택시 운전자인 60대 남성은 현재 의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또 다른 보행자 2명과 택시 승객 1명도 다쳤는데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고 장소가 버스 정류장 바로 옆이어서 하마터면 더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경찰은 CCTV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 택시 승객 등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최근 차량 돌진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각별한 주의와 함께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지난달 12일 서울 강남의 한 식당에 중형 승용차가 돌진해 4명이 다쳤습니다. 그제 서울 마포구에서는 SUV 전기차가 인도를 지나 공원 의자를 덮쳐 1명이 숨졌고 어제는 강원 영동고속도로 휴게소 건물로 80대 운전자가 모는 SUV 차량이 들이닥치면서 16명이 다쳤습니다. MBC 뉴스 이승지입니다. 지난주 부산에서 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 불이 나 초등학생 자매가 숨지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어젯밤 8살, 6살 어린 자매가 화재로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또 발생했습니다. 장혜지 기자입니다. 시커먼 연기와 함께 불길이 치솟고 소방차가 아파트 단지로 들어옵니다. 불이 난 집 이웃 주민은 몸을 베란다 밖까지 내놓고 필사적으로 물을 뿌립니다. 아들이 밖에서 잡고 물이 세니까 제가 여기서 신랑 잡고 신랑이 몸 반절 떼서. 어젯밤 11시쯤 부산 기장군의 한 아파트 6층에서 폭발음과 함께 불이 났습니다. 팍 가길래 그게 얼마나 컸으면 저
유리문이 다 닫힌 데서 바깥에까지 퍽 소리가. 소방대가 도착해 문을 열어보니 8살, 6살 자매가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불은 부모가 볼일을 보러 집을 나선 지 20분 만에 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화재 현장에는 이렇게 출입을 통제하는 폴리스 라인이 쳐져 있고 이렇게 바닥에는 진화 당시 깨진 유리 조각들이 떨어져 있습니다. 지은 지 20년 가까운 아파트라 스프링클러도 없었고 에어컨에 연결된 멀티탭의 전선에 끊긴 흔적이 발견됐는데 지난주 초등학생 자매의 목숨을 앗아간 부산 진구의 한 아파트 화재와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린이 4명이 잇따라 숨지는 참극이 이어지고 나서야 부산시는 스프링클러 없는 아파트에 대한 전수조사 등 뒤늦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아이들만 이게 남겨두고 나가는 일이 있도록 하는데 저희가 이 돌봄 지원 체계를 거기에 맞추어서 강화하겠다는 말. 이런 가운데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2시간 전까지 아파트에 정전이 반복됐던 현상이 이번 화재와의 관련이 있는지 조사 중입니다. MBC 뉴스 장예지입니다.